안녕하세요, 메루카입니다. 이번 월요일에 포켓몬 트레이너스컵 2026의 오프라인 본선전이 개최되었습니다. 포켓몬 트레이너스컵 2026은 포켓몬스터 월드 챔피언십, 즉 세계대회에 출전할 한국인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그런 대회인데요. 그 대회에서 이번에 제가 8강이라는 성적을 거머쥐게 되어서 당시에 사용했던 파티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구축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축의 구성원은 메가프테라, 메가리자몽 Y, 한카리아스, 님피아, 데스연어, 대도각참으로 일전에 메타 정리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이번 룰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파티 중에 하나인 리자몽 프테라 주축 파티입니다. 이 파티의 원작자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플레이어인 스이카님이 원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스이카님이 사용하신 구성과 대체로 비슷하지만 이 파티 같은 경우는 제가 대회 환경에서 어떤 파티를 만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대회 등록 이전에 많이 연습을 해본 파티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파티를 만나도 그냥 당시의 플레이로 나의 이 순간적인 기지로 대처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 포켓몬들에게서 방어를 빼고 대처 범위를 넓히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스이카님의 형태와는 다소 세부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선출 및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파티는 사실 지금 왼쪽에 선발 프테라 님피아, 후발 대도각참 데스연어라는 기본 선출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해진 기본 선출이라는 것이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선출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파티를 운영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선출 화면에서는 게임의 피니셔 역할을 누가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선도는 데스연어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리자몽, 그 다음이 한카리아스, 그 다음이 님피아와 대도각참이 같고 프테라가 가장 낮습니다. 데스연어와 리자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어느 정도 되고 내구력도 좋고 화력이 가장 높은 포켓몬들이기 때문에 피니셔 역할로 가장 적절합니다. 한카리아스 같은 경우는 피니셔 역할로 괜찮지만 이 포켓몬은 지금 9S카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하나로 고정되는 순간 좀 이렇게 상대의 교체에 의해서 플레이가 꼬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도가 조금 떨어지고요. 님피아나 대도각참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피니셔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테라는 정말 단순하게 화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피니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피니셔를 결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피니셔와 보안이 좋은 선발 조합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피니셔가 나중에 게임을 끝낼 수 있게 초반에 상대와 데미지 교환을 해줄 수 있는 포켓몬들을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나가는 조합은 프테라 님피아, 프테라 리자몽, 리자몽 님피아, 프테라 한카리아스, 리자몽 한카리아스, 그리고 B파티를 상대하는 경우에는 님피아 대도각참, 이런 선발 조합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반 데미지 교환을 고려해서 후발 보조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선발 조합을 결정을 했고 피니셔 한 마리를 결정을 했으면 마지막에 그 피니셔 옆에 붙여줄 파트너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피니셔 옆에 붙여줄 포켓몬 같은 경우는 피니셔의 공격적인 보완을 해주는 포켓몬일 수도 있고, 상대가 트릭룸 파티라서 내가 초반부터 데미지 교환을 막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턴을 끌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선발 조합과의 이 방어적인 상성 보완이 좋은 포켓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초반에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선발 조합을 보고 가장 무난한 데미지 교환 루트를 선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반부터 수일기를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포켓몬들의 내구를 믿고 님피아로 하이퍼 보이스를 눌러본다든지, 프테라로 스톤 샤워를 눌러본다든지, 리자몽으로 열풍을 눌러본다든지 하는 게 더 잘 먹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 스노우볼을 시도할 만한 상황이면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도각참과 프테라를 냈는데 첫 턴부터 상대 어흥염에 의해서 대도각참의 5기가 발동해서 대도각참의 화력이 확 올라갔다 라든가, 아니면 내가 프테라 님피아를 냈는데 상대가 플라이트 한카리아스를 내서 첫 턴부터 순풍 하이퍼 보이스를 하면 데미지 교환이 확 유리해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스노우볼을 바로 시도하는 것으로 플랜을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게임 중반에는 내가 스노우볼을 굴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스노우볼을 계속 굴릴지, 아니면 이쯤에서 이 스노우볼을 굴려주던 님피아, 대도각참 같은 포켓몬들을 슬슬 상대에게 내어주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피니셔 루트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티에 기본적으로 한카리아스, 대도각참, 그리고 프테라가 방어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한번 너무 심한 수적 열세에 빠지게 되면 복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포켓몬들을 너무 막 내어주면서 게임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 포켓몬이 2마리만 남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3마리는 남길 수 있게 교체를 해주면서 좀 포켓몬들의 숫자를 유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후반에는 역시 이제 2가지 승리 플랜 중 하나로 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지속해왔던 스노우볼을 계속해서 마지막에도 스노우볼로 이기거나, 아니면 맨 처음 선출화면에서 계획했던 게임 피니셔로 이기는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이며 이제 랭크 배틀에서의 실전 배틀 예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상대 파티 핫삼, 거부광, 페리퍼, 브리두라스, 베바닐라, 그리고 가라르 야도킹인데 약간 이제 뭐 베바닐라나 핫삼처럼 변칙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저게 이제 가끔씩 볼 수 있는 메가 거부광 주축 트릭룸 파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상대 구성을 보니까 이제 가라르 야도킹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애시드봄이나 뭐 비바라기 같은 걸로 메가 거부광을 트릭룸 안에서 서포트하는 데 집중하는 형태로 쓰입니다. 근데 그 말은 즉슨 지금 상대 파티에 트릭룸이 깔리기 전에는 제 리자몽이 설치한 가뭄을 능동적으로 먼저 자신의 포켓몬들이 피격당하기 전에 바꿀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자몽 선발이 참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자몽의 파트너로 초반에 데미지 누적을 해줄 포켓몬을 님피아를 내느냐 대도각참을 내느냐인데 조금 고민이 되는 요소긴 합니다. 그리고 후발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데스연어를 피니셔로 생각을 할 거고요. 님피아를 낼 수도 있는데 이거 대도각참으로 바꿀게요. 대도각참을 내야지 이제 상대의 저 가라르 야도킹 같은 거를 잡는 거를 좀 위협을 넣을 수도 있고 피니셔는 데스연어로. 대신에 이제 상대가 트릭룸 파티이기 때문에 님피아가 중간 데미지 교환 역할도 해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상대가 트릭룸 파티니까 님피아의 느린 스피드를 제가 그렇게까지 의식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님피아를 내주고 피니셔로 데스연어를 내주겠습니다. 자, 상대 선발 베마닐라 야도킹 조금 특이한 조합이기는 한데 이게 베바닐라가 막 뭐 오로라벨 같은 걸로 트릭룸을 보조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리자몽은 제 생각에 여기서 그냥 메가진화해서 바로 데미지 누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아니지 메가진화를 하지 말까? 그러니까 상대가 트릭룸을 깔고 나서 야도킹 비바라기 같은 걸로 턴을 낭비하게 만들려면 메가진화를 하지 말고요. 베바닐라가 거부광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도각참을 누를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부광이 나올만 했어요. 여기서는 베바닐라가 이 두 마리 상대로 다 불리하니까 일단 열풍을 넣고 열풍 데미지 좋고요. 그 다음에 도각참으로 깎아주겠습니다. 아, 급소 맞은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네, 상대가 트릭룸을 깔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도각참의 스피드 조정이 빛이 나게 되죠. 미러전을 의식해서 스피드를 많이 올렸지만 여전히 최저속 거부광보다는 대도각참이 느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릭룸에서 먼저 움직인다는 소리고 근데 여기서는 리자몽을 메가진화를 해도 되는데 네, 메가진화 해도 될 것 같아요. 상대가 비바라기 해수 스파우팅 해도 별로 안 아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부광을 도각참으로 메가진화 하면 안 잡힐 것 같긴 한데 일단 도각참으로 쳐주면서 야도킹 체력도 좀 깎아주겠습니다. 상대가 비바라기를 한다고 해도 물의 파동이 아닌 이상 리자몽이 이번 턴에 살아남을 거니까요. 파동탄을 쏜다고 해도 대도각참이 최고 난수 외에는 버티도록 조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 턴에 제 포켓몬 두 마리 다 아마 안 쓰러질 확률이 큽니다. 봅시다. 상대 메가진화 했고 리자몽 메가진화 하고요. 자, 이러면 거부광 속이기 그쵸. 뭐 속이기 많이 쓰죠. 이런 파티는. 그리고 야도킹 비바라기. 네. 이러면은 다음 턴에 이제 거부광으로 공격을 해보겠다는 건데 웨더볼 같은 경우는 이러면은 물타입 기술로 알아서 바뀌어서 굉장히 높은 데미지를 또 넣어줄 거라서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비바라기가 깔렸기 때문에 이제는 리자몽이 후퇴를 해야죠. 상대의 뒤에 지금 베바닐라까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리자몽이 또 피니셔로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거라서 특수내고 높은 님피아로 빠져주면서 거부광을 노려야 되겠는 아닌가? 야도킹을 잡을까? 조금 고민이 됩니다. 야도킹을 지금 처리하는 게 좀 머리가 덜 아플 수도 있는데 나중 가서 근데 막 상대가 치유파동 해수 스파우팅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님피아가 너무 아파요. 대도각참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부광을 계속 깎아주겠습니다. 야도킹이 설령 재생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 정도 깎였으면 나중에 60%로밖에 복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때 가서 이제 비바라기까지 받은 뭐 적응력 아쿠아 브레이크로 잡거나 아니면 성묘로 잡거나 도각참으로 잡거나 웨더볼로 잡거나 루트는 많습니다. 네, 치유파동 도각참 들어가고요. 이게 느린 대도각참의 묘미입니다. 지금 해수 스파우팅 상대가 눌렀지만 체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데미지가 기대만큼 강하지는 않죠. 이렇게 되면 상대도 많이 곤란할 거예요. 지금 해수 스파우팅을 최고 위력으로 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뭐
치유파동 해수 스파우팅을 또 하거나 애시드봄 해수 스파우팅 하거나 뭐 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림피아가 안 잡힐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림피아랑 대도각참이 동시에 잡힐 확률이 낮으니까 일단 하이퍼보이스 도각참을 하겠습니다. 네, 도각참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하이퍼보이스가 먼저 나가면은 상대의 거부강이 최저속은 아니라는 건데, 림피아 하이퍼보이스가 먼저 들어가네요. 도각참 급속까지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해수 스파우팅 데미지가 말이 아닐 거예요. 네, 뭐 아니었어도 어쨌든 레드존에서 썼을 테니까 위력이 높지 않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상대가 치유파동을 또 하기 전에 림피아의 전광석화로 거부강을 처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근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도각참 하이퍼보이스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전광석화를 해도 되는데 상대가 막 이제 뒤에 뭐 핫삼으로 빠진다든지 이러면서 막 루트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거부강을 방어하면서 막 턴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장 무난한 데미지 교환 수로 가겠습니다. 아직 그런 막 상대 행동을 적극적으로 예측할 만큼 제가 불리한 것도 아니고요. 야도킹 들어가네요. 그리고 페리퍼. 이러면은 제 림피아가 거부강이 방어가 있네요. 이러면은 속이기, 방어, 해수 스파우팅. 도각참은 막혔고 페리퍼도 한 번에 못 잡을 텐데, 이러면은 이제 트릭룸이 끝나고 아까 트릭룸 안에서 상대 거부강이 제 림피아보다 나중에 행동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림피아의 전광석화나 대도각참의 기습 중에 하나는 거부강한테 넣고 싶고요. 그리고 뭐 와이드가드 페리퍼가 쓸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부강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건 아니긴 하니까 하이퍼보이스 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습 눌러줄게요. 이제 페리퍼한테 파괴강선을 눌러야 되나 고민했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페리퍼를 한 방에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반동으로 못 움직이게 된 사이에 상대가 막 거부강 야도킹으로 빼서 기습 한번 흘리고, 그 다음에 뭐 페리퍼 내준 다음에 다시 거부강 나와서 속이기 뭐 트리룸 하고, 아니면 베바닐라 나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톤 꼬아버리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파괴강선은 정말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순간이 아니면 함부로 누르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거부강 빠지고 야도킹.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파괴강선 함부로 눌렀다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웨더볼, 그쵸. 심지어 상대 페리퍼가 지금 제 대도각참보다 빨랐잖아요. 이러면은 파괴강선을 쐈으면 페리퍼는 잡겠지만 이제 상대가 베바닐라나 거부강을 그냥 프리로 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리자몽이 날씨를 바로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리자몽이 나가도 괜찮기는 한데, 근데 이제 데스연어를 먼저 내줄게요. 데스연어가 조금 더 행동 보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괜히 리자몽 냈다가 막 상대가 페리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상황이 꼬일 수가 있는 거라서 여기서는 성묘로 야도킹을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이제 림피아는 그냥 하이퍼보이스로 페리퍼 마무리할 겸 뭐 상대 뒤에 뭐가 교체로 나오더라도 데미지 누적하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상대 페리퍼가 제 림피아보다 지난 턴에 먼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폭풍 혼란으로 게임을 좀 꼴 수도 있는데, 일단 야도킹만 잡으면, 그리고 야도킹만 잡으면 제가 스피드 우위를 점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페리퍼가 순풍을 눌렀다, 그럼 상대 페리퍼가 폭풍을 안 눌렀다는 얘기니까 혼란에 의해서 게임이 꼬일 이유도 없고요. 뭐 만약에 순풍을 깐다고 하더라도 상대 메가 거부강을 그냥 이제 전광석화나 아쿠아제트로 마무리하면 그만입니다. 수불 열매였고요. 하지만 네, 저 정도 체력으로는 못 버티죠. 그리고 네, 페리퍼가 순풍을 사용했는데 그래도 하이퍼보이스에 잡히고, 나오는 거부강은 전광석화로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3대1을 베바닐라가 하지는 못하죠. 눈보라로 다 얼리기, 이것조차 이제 리자몽이 가뭄을 깔게 되면은 얼리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라도 리자몽을 남겨두기는 해야 됐어요. 상대의 눈보라로 다 얼리고 이제 이겨버리겠다라는 플랜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기서 바로 전광석화 해볼 수도 있는데, 상대가 이제 속이기가 있잖아요, 거부강이. 그러니까 안전하게 턴을 끌려면 림피아는 방어를 할 거고 속이기를 맞을 수가 있으니까 데스연어도 일단 방어할게요. 아쿠아제트 고민했는데 저거 거부강 6%를 아쿠아제트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부광이 상대가 지금 트릭룬 순풍 양용이라 가지고 체력에 제법 줬을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최속 데스연의 아쿠아제트가 확정 난수인가 한번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속이기를 안 눌렀네요. 저의 이 고민이 무색하게 바로 눈보라가 날아오고요. 심지어 프리즈 드라이도 아니고 악의 파동. 이러면은 뭐 상대 입장에서는 이제 거부광이 선제 공격 기술 버틴다에 거는 거죠. 그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상대 거부광이 체력에 준 형태일 거기 때문에 정광석화나 아쿠아제트 한쪽만으로는 잡힐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점사를 해주겠습니다. 아마 잡힐 거예요. 아마 잡힐 건데 지금 데미지 계산을 할 여유가 없어가지고 아니요 괜찮아요. 아직 괜찮습니다. 양쪽 다 어는 것만 아니면은 괜찮아요. 다음 턴에 리자몽 꺼내면서 얼음 방지 해주면서 정광석화로 마무리해도 되는 거고 양쪽 다 얼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아니 사실 양쪽 다 얼어도 순풍 끝나고 리자몽 나와가지고 열풍으로 다 잡으면 돼요. 그때는 진짜 열풍이 빗나가는 거 말고는 패배 조건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정광석화 믿어줄게요. 뭐 상대 거부광 악의 파동 속이기 방어 횟수 스파우팅 방어인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베바닐라 뭐 지금 눈보라 연사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뭐 악의 파동하고 컨비네이션으로 둘 다 급소를 쳐도 리자몽이 견딜 거고 이제 조만간 순풍 끝나니까요. 이제 리자몽이 상대 베바닐라보다 느린 경우가 상대 베바닐라가 구에스카프인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쾌청이 깔린 상태에서 심지어 눈보라가 반감인 우리 베바닐라랜다. 우리 데스연어가 상대 베바닐라 1대1을 무조건 이기죠. 눈보라 심지어 피했고 네. 그 전턴에 이 플레이를 해도 됐었는데 그러면은 순풍이 바로 안 끝나니까 또 제가 쾌청턴을 좀 낭비하게 되거든요. 한 턴.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하이퍼보이스 웨더볼 하면 이기는 거고 뭐 상대 베바닐라 도구는 확인하겠네요. 상대가 항복을 안 한다면. 네, 구에스카프였습니다. 그래도 견디고 뭐 여기서 리자몽이 급소에 잡혔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데스연어가 지금 체력이 많이 온전히 됐기 때문에 데스연어가 급소마다 좀 견디니까 제가 이겼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트릭룬 메가거부광을 상대로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된다. 물론 이제 상대에게 능동적인 비바라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무조건 선봉 리자몽으로 대처를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림피아 대도각참 같은 게 더 좋을 수는 있어요. 자, 상대 파티의 킬라플로르, 가디안, 파밀리지, 페리퍼, 브리드라스, 데스연어인데 이게 최근에 상위권에서 저런 그 B파티가 조금 화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리자몽 메타에 좀 강하게 나갈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저 밑에 페리퍼, 브리드라스, 데스연어 저 친구들은 확정이고 이제 나머지를 상대 이제 뭐 명상 플레이트나 이런 거에 좀 강하게 갖추는 편인데 상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요소를 킬라플로르랑 메가가디안 파밀리지 조합으로 갖추고 있네요. 뭐 구성적으로는 킬라플로르가 어흥염이면은 그 카에루님이 공개하셨던 가디안 비파티랑도 닮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비파티에 대한 재선출하고 가디안 파밀리지에 대한 재선출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고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디안 파밀리지만 나온다 하면은 프테라 님피아를 가고 싶고 비파티가 나온다면 님피아 대도각참을 가고 싶고 근데 어느 쪽도 상대 파티에 킬라플로르가 있어버려서 막 내기는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덜 망할 수 있는 게 님피아 대도각참이니까 이렇게 가고 브리드라스 잡아줘야 되니까 리자몽 그리고 피니셔로 데스연어를 선출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 파티 같은 경우는 뭐 지구력 브리드라스 그리고 이제 슥슥 내지는 구에스카프 성묘 데스연어 그리고 분노의 합리 파밀리지 이런 것들로 이제 스노우볼을 엄청 굴려오는 파티이기 때문에 초반을 좀 상대 수를 적극적으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제 입장에서 킬라플로르 가디안 이렇게 되면은 상대가 어떻게 플레이하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1킬을 가져갈 수 있는 제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선발 조합이 나왔는데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데미지 교환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어느 쪽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도 방어를 하면 안 돼요. 일단 하이퍼 보이스 누르고 그리고 이제 상대 입장에서 제 생각에 어쨌든 대도각참을 먼저 노리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대지에임 하이퍼 보이스 같은 걸로. 그리고 그거에 높은 확률로 잡혀요. 대도각참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습을 가디안한테 눌렀습니다. 뭐 여기서 상대가 대도각참을 안 노린다 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님피아를 그냥 잡는다고 하더라도
기습으로 가디안 체력 까놓으면은 뒤쪽에 있는 데스연어의 성묘를 어떻게든 할 수도 있는 거고. 가디안이 방어를 하네요. 약간 흔하지 않은 선택. 상대도 보통 첫 턴에 그냥 공격해버리는데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돼지의 임, 아프네요. 네, 그 다음에 하이퍼보이스로 이제 킬라플로를 아마도 이제 저런 식으로 움직였으면 기압에 뛰거나 아니면 투메가인데 리자몽이니까 그냥 낸 건데 하이퍼보이스로 좀 깎아줄게요. 이러면은 혹시라도 기압에 뛰었다고 한다면 기압에 뛰는 사라진 거고요. 근데 돼지의 임 데미지 보니까 저거 조심인 것 같은데 그럼 메가는 아니겠네요. 메가는 스피드 살리려고 겁쟁이로 써야 되니까. 이러면은 님피아가 이제 상대가 더블킬을 낼 수 있는 대면이 돼버렸기 때문에 수적 우위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님피아는 지키면서 가디안에게 기습으로 데미지를 넣어놓고 대도각참은 퇴장을 하겠습니다. 이 다음 턴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데스연어 내가지고 그 킬라플로르를 데스연어가 위에서 잡으면서 뭐 가디안을 하이퍼보이스로 정광석화 범위에 집어넣는다든지 하면서 좀 이렇게 난투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리자몽은 저런 파티를 상대할 때는 브리두라스 막타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마지막까지 아끼는 게 좋습니다. 상대 페리퍼가 나오기 전까지는 메가지나도 하지 말고 그냥 필드에 뛰지 않는 게 좋아요. 브리두라스로 바로 후네 밀기. 그러니까 상대가 가디안을 생각보다 굉장히 아끼고 있는데 그 의도가 궁금하네요. 한카리아스가 많이 무거워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가디안은 아끼면서도 브리두라스는 미리 지구력을 쌓아놓으려고. 근데 저는 한카리아스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은 이렇게 되면은 아직 이제 브리두라스가 지구력이 발동한 상태도 아니고 일단 데스연어 낼만하죠. 이렇게 되면 상대 데미지로 미루어 보아서 저 킬라플로르가 제 데스연어보다 느릴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묘로 마무리해줄 거고 브리두라스 파괴광선에 잡히면 좋고 뭐 버텨도 괜찮습니다. 버티면 엄청난 내구형이라는 거라서 화력이 안 나올 거고 그렇다면은 뭐 데스연어보다 빠를 리도 없으니까 그냥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데스연어가 잡히면 조금 곤란한데 근데 그래도 브리두라스를 엄청나게 깎아놓고 갈 거니까 그 정도 되면 상대 마지막이 페리퍼라고 하더라도 킬라플로르만 제거했으면 제 리자몽으로 어떻게든 승부를 봐볼만 합니다. 상대도 고민이 길어지네요. 이건 제 데미지 감각의 오류인 건가? 빠르네요 킬라플로르. 독 데미지 뭐 독은 큰 상관없어요. 파괴강선 눌렀기 때문에 어차피 한 턴 버릴 생각으로 한 거라서 성묘로 잡아주고 이러면은 아니에요. 근데 아직 괜찮습니다. 상대 킬라플로르가 이 데스연어를 노렸으면 조금 위험했는데 그렇지 않고 용의 파도 데미지가 많이 약하네요. 이러면은 파괴강선을 버틸 수도 있겠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죠. 브리두라스가 파괴강선을 버틸 정도의 형태면 화력이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위협이 되지 않는다. 화력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 턴에 파괴강선이 잡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이제 상대 킬라플로르가 빨랐던 거는 약간 이제 제 계산 실수인데 뭐 결과적으로 잘 풀렸네요. 뭐 상대 입장에서도 슬슬 이 님피아를 깎아두고는 싶었겠죠. 가디안이 나오네요. 이러면은 뒤에 있는 게 구에스카프 데스연어는 아니라는 소리고 구에스카프 데스연어였으면 지금 이제 바로 나와가지고 신나서 성묘할 텐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기선 다시 한번 가디안이야말로 최속 데스연어보다 빠르게 쓰진 않아요. 트릭룸 양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성묘로 가디안을 잡으면서 그렇죠. 뭐 님피아는 한 턴 못 움직이게 됐지만 이제 상대가 페리퍼를 내면서 일렉트로빔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스연어가 이번 턴에 잡힐 일도 없고요. 일렉트로빔을 선택했더라도 이제 상대 페리퍼를 크게 깎아놓고 브리두라스도 거의 잡히기 직전이니까 제 리자몽이 나와서 열풍했으면은 더블킬하면서 이제 상대 가디안하고 1대1 유도해서 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강선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유효했다. 상대도 상황 인지하고 항복하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말리더라도 그러니까 데미지 교환해주고 수적 우위 안 내주고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데미지 파악해가면서 플레이하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배틀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레플리카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 파티를 오픈팀 시트 3판 2선 승제 오프라인 대회를 목표로 설계를 하기는 했지만 프테라의 와이드가드나 대도각참의 아이언헤드 등 이제 상대의 의표를 찌를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랭크 배틀에서도 제법 쓸만한 파티입니다. 실제로 제가 대회 이후에도 이 파티를 랭크 배틀에서 주기적으로 사용해가면서 2100점대 상위 한 100위권 정도를 계속 유지를 했고 대회 이전에도
비슷한 등수, 하지만 당시에는 점수대가 조금 낮았죠. 아직 초반이라서 한 2000점대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랭크 배틀에서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말 군웅활과와 같은 정말 강력한 파티들이 어떤 확실한 상성체계 없이 난무하는 그런 환경이지만, 이 파티가 환경에 존재하는 가장 스탠다드한 파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참에 스탠다드한 파티를 써보시면서 흔히 스탠다드 혹은 영어식 표현으로는 밸런스라고 불리는 파티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구나 라는 감각을 익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